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승무원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영광스럽게도 그 제 유튜브 채널을 봐 주셨다고 해서 대강은 알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어느 항공사 혹시 근무했었는지 아실까요? 그것까지는 모르죠. 좋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비행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현재는 경민대학교 호텔관광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림스카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려고 왔는데 여학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대한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실까요? 네.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 그리고 승무원에게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은 어떤 게 있는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면접 잘 보셔야 하기 때문에 면접에 관련한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어느 항공사 승무원이죠? 대한항공. 여기는 아시아나죠. 여기는 혹시 모르세요? 어느 항공사인지? 제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세 분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게 공통점으로 있을까요? 네. 아. 맞네. 치아 미소를 하고 있어요. 남승무원도 거의 이 정도의 치아 미소를 하면서 싹 웃고 있죠. 또 어떤 공통점 있죠? 어떤 공통점 있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이런 거. 또 딱 봤을 때 자세 같은 거 어때 보이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각 항공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항공사의 승무원들만 보더라도 '이 항공사는 어떠한 브랜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느낌은 약간 어때요? 이분은 실제로 승무원이세요. 음 어떠세요? 어떻게 뭘 어때. 그쵸. 그냥 승무원이지. 대한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예전에는 그 며느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이미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러한 이미지고 아시아나는 사실은 모델이세요, 이분은. 굉장히 단아하시고 단정하고 약간 품격 있는 그러한 느낌이죠. 그리고 제주항공 아까 못 알아보셨는데 어때요, 느낌? 품격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밝지 않나요? 더? 그리고 이목구비가 또렷또렷하게 약간 더 화사한 거를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공사마다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항공사에 맞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좀 정의를 내려 보자면 평소에 이미지라는 말 많이 쓰죠. 무슨 뜻일까요? 음. "너 이미지 어때?" 이런 얘기 많이 나누죠. 뭘까요? 선생님 이미지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것 맞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느껴지는 느낌, 인상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보고 너 이미지 되게 좋아. 너의 이미지 너무 따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모두가 이 사람으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그러한 어떠한 인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미지를 딱 이야기를 할 때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를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이미지를 말할 때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가 있죠? 우리가 저 사람 이미지 어때?'라는 걸 판단할 때 어떤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할까요? 인상. 너무 인상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인상은 뭘까요? 인상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맞아요. 음. 보여지는 것.
좋아요. 좋습니다. 보여지는 거. 이런 말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같은데 40 살이 되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대요. 왜냐하면은 내가 웃으면서 40년 인생을 살아오면 얼굴에 웃음 주름이 남고 인상을 막 쓰고 산 거야. 그러면은 인상 쓰는 그거 주름진 얼굴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발자취를 또 느껴볼 수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외적인 요소에는요. 이 사람의 표정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고 체형도 있을 거고요. 어떤 애티튜드라고 하죠. 태도적인 부분, 그리고 자세, 그리고 복장 같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이미지는 어떠하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미지라고 해서 보이는 것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적인 요소도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내적인 이미지 요소 뭐가 있을까요? 요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요. 성격이 왜 인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성격과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재능과 신념과 지적인 수준 모두가 내적인 이미지로서 밖으로 표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어떠한 관리를 뜻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그래서 외모만 가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내적인 부분이 가꾼 게 결국에는 외적인 부분으로서 표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호감을 조금 더 생성하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적인 내적인 관리가 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외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막 체형도 있고 표정도 있고 이랬잖아요. 무엇을 하면 나의 이미지가 좋아질까요? 음. 미소 연습. 웃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하려고. 근데 인상이 워낙 좋아서 살짝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꼬리만 올리는 연습만 해도 확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체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것도 있어요. 표정 관리 뭐 운동을 한다라든가 그죠. 우리 남성분들은 운동 되게 열심히 하죠. 그리고 뭐 패션에 신경을 쓴다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외적 요소로서 요거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나의 성격과 가치관과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계발하고 뭐 문화생활, 독서와 학습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 다듬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안 들어봐도 돼요. 네. 이거는 뭐냐면 메러비안이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우리가 딱 처음 만났죠. 근데 "저 사람은 어때?"라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가 얼만큼의 영향을 차지하는지를 표로 나타낸 건데 이거를 봤을 때 너무하지 않나요?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에 대한 판단을 반 이상 다 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면접으로 일단 생각을 해 볼까요? 면접에서 시각적인 요소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면접에서. 내가 딱 들어와서 면접관이 옆에 딱 섰어요. 그때 어떤 게 첫인상 너무 중요하죠. 그럼 그 첫인상을 약간 좌우할 만한 것들이 요런 게 있어요. 뭐 표정과 자세와 복장, 인사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소개팅을 할 때 저기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데 '어떻다.'라고 내가 느낌을 갖죠. 그래서 그게 거의 한 3초 정도 안에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약간 각인이 돼요. 사실 면접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분께서 이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무려 반 이상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자세라든가 자신감 있는 표정이라든가 아이 컨택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무언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혹은 말에 진실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요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청각적 요소도 38%나 차지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청각적 요소라 하면 들리는 건데.
맞습니다. 보이스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음 우리가 남성분들의 보이스가 되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외모가 그냥 예쁘면 이렇게 봐 주는데 남성분들은 그 목소리로 딱 잡고 가는 어떠한 중저음의 멋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다가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듣게 되면은 거기에서 더 한 번 더 반하거나 아니면은 '아 별로인데.' 이렇게 호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요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목소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내는 목소리의 크기와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는 약간 정제된 말투와 그리고 바른 어떤 억양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악의의 말투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어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인다거나 또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말투 그리고 발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발음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의외로 소통에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 대화를 할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의 의미와 뭐 내용과 단어 이러한 것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인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가 많이 더 좌우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가 우리가 인제 승무원에게 필요한 이미지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에게 필요한 지적 이미지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 지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엇을 여러분들 비행기 탔을 때 승무원에게 궁금한 질문 같은 거 뭐가 있어요? 네?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갈까? LA를 가요. 그러면은 뭐 미국에 입국하는 뭐 세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그레이션 관련된 뭐 비자라든가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비행 시간이 얼마나 나오냐 혹은 여러 가지 아니면 면세품 듀티 프리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승무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호감을 완전히 잃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승객에게. 뉴욕 비행이었는데 그 아웃바운드라고 하죠. 인천에서 뉴욕을 갈 때 비행 시간과 그리고 그분은 인제 인바운드 비행이었어요. 뉴욕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이었는데 비행 시간이 나갈 때보다 1 시간 반 정도 이상이나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 시절이었거든요. 어떤 승객이 "아니 나갈 때는 12 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천까지 가는데 13 시간 반이 넘어가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항로를 타길래 이러는 거냐."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선배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이유 알아요?" 미 그 뉴욕으로 갈 때 나갈 때 비행 시간과 들어올 때 비행 시간이 달라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찍어 봐요. 선생님 아시죠?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실까요? 네. 바람 방향. 맞아. 박수. 이거는 정확하게는 그거예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그 인천에서 뉴욕을 갈 때에는 우리가 그 편서풍을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제트 기류를 타고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비행 시간이 어느 정도는 단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뉴욕에서 인천을 들어올 때는 그 맞바람을 세게 받으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그런 미주 동부 비행은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까지 비행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진짜 승객 그게 궁금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멋지게 답을 해 줬더라면.'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완벽하게 업무에 관련한 내용에 만큼은 정확하게 정보 전달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표정 이미지 마스크 승무원에게 표정은 뭐죠?
무조건 미소죠. 그래서 웃는 얼굴로 스마일하는 거 유지를 잘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뉴욕 비행에 13 시간 동안 승무원이 계속 웃고 있던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인데 우리도.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게 한때 불만 요소였던 적이 있었어요. 승무원이 그래도 인제 직업 정신이 있다 보니까 승객을 응대할 때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는 그 표정이 미소를 잃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혼자 있을 때라든가 그땐 당연히 아무도 안 웃는데 그래서 이러한 표정 관리를 은근히 승객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좋은 표정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 "승무원 너희들은 어떻게 표정이나 태도 이미지를 13 시간 동안 그렇게 바르게 있니?" 이러한 질문을 진짜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중간에 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행을 나중에 할 때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거리를 갈 때 13 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어떻게 쉬는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벙커도 아는구나. 많은 걸 아네. 좋아요. 기종에 따라 다르게 있어요. 어떠한 기종은 뭐 보잉 777 항공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카고 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2층 침대 같이 이렇게 쫙 마련이 되어 있어요. 커튼 딱 치고 들어가서 자면은 딱 나만의 공간이라서 그렇게 벙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옛날 비행기 뭐 보잉 747 항공기 같은 경우엔 꼬리 끝쪽에 있어요, 그 벙커가.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나와서 다시 이 마스크와 애티튜드를 가꾸고서 서비스에 또 이제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휴식과 어떠한 리프레시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거리 비행을 갈 때만큼은 항상 바른 표정과 자세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복장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승객들이 많이 물어봤던 건데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냐." 스카프. 이거 어떻게 유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모르는 게 없네요 아주. 어떤 승객은 사실은 "여기에 철사를 넣었냐 니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맞아요. 스프레이 뿌려서 이렇게 다리 위로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복 재질 같은 거라서 빳빳하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도 사실 우리가 아까 벙커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거 그러면 그대로 하고 자냐." 아닙니다. 이거 스카프 풀고 머리핀 있잖아요. 요거. 이것도 빼고 여기 목에 그 블라우스가 단추가 3 개나 있어요 글쎄. 이거 풀고 이제 곱게 자요. 머리가 이렇게 어피한 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곱게 누워서 한 1-2 시간 동안 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대로 나오면 안 되니까 다시 매무새를 단장하고 스프레이 뿌려서 머리하고 메이크업도 다시 수정 보고 그렇게 또 업무에 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식으로 항상 늘 좀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감성 이미지 같은 건 도대체 뭘까요? 승무원에게 왜 감성 이미지가 필요할까요? 감성. 왜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승객이 컴플레인을 했어.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비빔밥 비프가 있었어요. 근데 승객이 비빔밥을 달래요. 근데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 그거 공감돼요? 공감될 수 있지. 우리는 공감을 해야 돼. 하지만 약간 막 바쁜데 일을 하다 보면 '아 저걸 꼭 먹어야 되나.' 아니 지상에서는 안 드시면서 꼭 여기서 그쵸 이거를 찾아요. 그렇다고 그 공감하는 그 느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손님 비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그 마음을 얼마나 드시고 싶었겠어요. 그쵸? 공감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비프 드시겠습니까?"라고 여쭤본다면 이 이모션적인 약간 뭐랄까 그 터칭이 됐을 때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감동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국에는 고객의 마음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감성 이미지를 갖춘 것 이게 가장 뭐랄까
어떤 인간적인 서비스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서비스를 했을 때 정말 좋은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미지는 절대로 외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외적인 것과 이 내적인 것의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좋은 이미지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피어런스 줄여서 어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외모와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 예쁜 말만 담아주시면 좋겠고 입에 행동과 자세와 표정이 나의 외적인 이미지를 이룬다면 내적인 이미지는 나의 어떠한 심성 그야말로 마음 내면의 그죠?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나의 생각과 습관과 감정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게 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좋은 어떠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인 승무원 이미지 메이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승준생들이신데 승무원의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어떠한 업무와 어떠한 업무로 나뉘었다고 혹시 알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안전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편의를 도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둘 중에 뭐가 우위에 있냐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업무 둘 다 굉장히 승무원에게는 주요한 업무인데 요구되는 자질을 조금 보면요. 승무원에게는 외적으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어, 외모. 아, 근데 그거 진짜 어려워요. 신뢰감을 주는 외모는 뭐죠? 그쵸. 그 선생님께서는 승무원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신뢰감이 있군 이렇게 느껴요? 그게 막 네. 아, 단정한 복장. 그리고 아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니폼을 딱 입었을 때 그 각 잡힌 그 깨끗함과 그 복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단정한 용모와 바른 자세 그리고 미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딱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이렇게 왜 승무원 면접에서는 미소를 강조할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정확한 이유 혹시 알아요? 아, 이것도 좋다. 승객들이 무언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너무 차갑게 승무원의 표정이 그러면 말을 못 걸겠죠.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 편안하게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항공사 기업체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개인 승무원 한 명 한 명이 우리 브랜드를 나타내는 어떤 이미지, 대표하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딱 승객들이 승무원을 봤을 때, 저 항공사 승무원 어떻네? 라는 것을 한 번에 느끼고 그것을 딱 좋은 첫인상으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미소, 좋은 첫인상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 너무 기본이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복장과 헤어 같은 것들 항상. 그래서 앞머리 하나 없이 그 제가 교육원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막내 때 신입 훈련을 받을 때는 제가 그날 되게 늦잠까지는 아닌데 빨리 서둘러서 약간 준비를 하고 이제 출근한 날이었어요. 뒤에 잔머리가 조금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아주 날카로운 교관님께서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저한테 진짜 "주혜림 씨 잔머리 있네요. 심할서 써오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대한항공의 훈련원은 진짜 혹독한 그런 곳인데 그 정도로 완벽함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외적인 역량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내적인 역량은 당연히 외국어 능력. 대한항공은 40개국 이상의 노선을 글로벌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승객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래서 기본인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근데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만 훈련원에서 기내 언어로서 배우고 그 외에는 전공자들이 있으면 좋은 언어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위기 대처 순발력. 되게 정말 많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닥터 베이징? 오, 항공과세요? 역시
기내에 응급 환자가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근데 또 제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승객이 쓰러졌어. 그러면은 빨리 이제 사무장님께서 닥터 페이징을 하라고 해서 닥터 페이징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 항공기에 누가 의사가 탑승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막내 때 놀랐던 게 아니 아까 나한테 막 비빔밥 없다고 화내던 그 승객분께서 의사입니다.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되게 뭐랄까 그 정의감? 약간 그 직업의식이 소명감이 되게 있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이러한 상황에서 꼭 나도 한번 보겠다 하면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거의 닥터 페이징을 했을 때 의사가 없었던 노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하지만 이런 승객을 빨리 좀 상황을 판단을 해서 팀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닥터 페이징을 하던 어떠한 핸들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체력 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퀴즈. 대한항공이 보유한 노선 중에서 가장 긴 노선은 어느 노선인지 알아요? 가장 긴 노선. 가장 긴 거. 맞춰봅시다. 가장 긴 노선.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노선이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저희가 직항이 없어요. 네. 그건 진짜 멀죠. 직항 한 번에 못 간대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북반구에 있죠, 인천이, 한국이. 근데 그 아래 브라질 이쪽 상파울로 이쪽이 진짜 지구의 정반대편인데 현존하는 지구상의 어떠한 비행기도 그 비행 시간을 커버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비행할 때 또 옛날 얘긴데 브라질 상파울로에 그 노선이 있었어요.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한 번에 못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LA를 가요. 그리고 LA에서 우리 승무원들은 이제 스테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 승무원들 있죠. 그럼 그 비행기를 받아서 그 LA에서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선이 12시간, 12시간 요렇게거든요. 그래서 인천, LA, LA 상파울로, 상파울로, LA, LA 인천 이렇게 네 구간, 네 포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10박 11일 스케줄로 나갔다 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브라질 상파울로 노선 비행이 있으면 항상 우리끼리 이랬어요. 항상 시차도 바뀌고 맨날 하늘 위에 있으니까 남자친구 헤어지는 스케줄이라고 연락할 수도 없고 이거는 도통 10박 11일 동안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비행 장거리를 하기 위해선 정말 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팀워크 너무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다양한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핸들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마음 다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선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적인 역량이다라고 봐주시겠고요. 자, 요거 어느 항공사 유니폼이죠? 진에어입니다. 맞아요. 그 외적 이미지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유니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뀐 거 아시죠? 유니폼. 그래서 그 예전에는 진짜 그냥 그 청바지의 느낌이었다가 이제는 약간 다크 이런 블랙 데님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고 이거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어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포니테일을 하는 항공사가 많아요. 근데 여전히 대한항공 완벽한 번. 그래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그런 어필을 조금 요구를 하는 항공사고요. 그게 또 전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 그리고 언어적인 메시지는 서비스 대화를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감을 해주는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쿠셔너를 써서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라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붙여서 쿠션 화법을 써서 사용했을 때 훨씬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기내 방송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때 어때요? 방송 들으면 어때요? 밝고 너무 친절하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 정보 전달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느낌? 그래서 되게 맑고 약간 친절한 그런 상냥한 음성으로서 이러한 방송을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기내 방송에 대한 자격을 취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그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 중에서 가장 방송 자격이 높은 승무원이 그 퍼스트에 있는 사람이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예, 보통은 그래요.
국내선은 대한항공 요즘에는 퍼스트 클래스를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국내선 노선에서는 투 클래스, 이코노미랑 비즈니스 클래스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매 비행 편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방송 자격이 높은 사람 중에서 그리고 상위 클래스라고 하는데 상위 클래스에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이 기내 방송을 담당합니다. 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제주항공 승무원들인데. 어, 맞아요. 진짜 밝지 않아요? 약간 느낌 오죠. 이 항공사 승무원 느낌 어떻다. 네, 그쵸. 너무 잘 웃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남승무원들도 있는데 제주항공 남승무원들은 진짜 밝은 것 같아. 잘 웃으세요. 이런 거에 부담 없이 합니다. 굉장히 그죠? 그래서 미소 연습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시아나항공 이분은 근데 모델이에요. 사실 어때 보여요? 어떤데? 단아하죠. 그리고 표정과 눈빛이 약간 연기하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어떤 눈빛이에요?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진정성 있어. 그러니까 승객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표정과 눈빛에서 그러한 따뜻함과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눈빛이나 표정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서 비언어적인 이미지 너무 중요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파트로 우리 면접 이미지 메이킹 가장 중요하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라는 건요. 빛나는 나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들어 갈 거는 승무원으로서의 첫 인상 요거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내가 승무원으로서의 첫인상도 중요한데 그 전에 앞서서 면접에 갔을 때 나의 첫인상을 좋게 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라는 것은 단정한 복장과 헤어, 그리고 미소를 짓는 밝은 표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당한 자세와 예의가 있는 스타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응시하는 시선 처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공과라서 면접 복장 있으시죠? 그 블라우스는 요렇게, 그죠? 요즘에는 너무 오랜만에 이런 데서 보니까 웃기죠. 요즘에는 대한항공에서도 그 모나미 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입지 않고 예쁜 거 입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LCC 면접 보러 갈 때는 원피스나 슬랙스 다 괜찮아요. 그리고 구두는 키에 맞춰서 신으면 돼요. 한 7부터 11cm 사이. 그리고 면접 볼 때는 진주 귀걸이 하는 거, 그리고 손목시계, 워치 말고 일반 손목시계 착용을 해주시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자세 기본 공수 자세 아시죠? 그리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공수 자세로 그 정중 내 인사를 해주시면 된다. 면접 시간이 몇 분 정도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실까요? 10분에서 15분, 길게는 20분,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데는 앉아서 보다 보니까 조금 길어요. 20에서 30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서서 면접이 진행이 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유지를 하면서 공수 자세를 해야 하는데 이게 또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급이라면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소 연습을 할 때는 나한테 어울리는 미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억지로 이렇게 웃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눈도 함께 웃어야지만 진짜 미소라는 거. 그리고 미소는 그냥 짓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웃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오늘부터 돌입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걸 너무 예쁘죠. 수지 씨 이번에 무슨 드라마 뭐였죠? 최근에? 맞아. 지니. 그쵸.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진을 가지고 와 봤는데, 자, 미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미소는 말하지 않아도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입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미소는요, 승객들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는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입니다. 미소로 자신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승객에게는 친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소 짓는 얼굴 정말 그죠? 중요하다라는 거. 자,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직업 철학 만드는 거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몸담아 일할 곳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승무원으로 이제 비행을 하실 분들인데 내가 이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제 5년 차에 퇴사를 했어요. 대한항공에서. 퇴사를 이제 사표를 딱 내놓고 마무리 비행을 할 때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디 한번 걸려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정말 편하게 비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런 비행이었어요. 동남아에서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이었고 약간 그 이렇게 승객들이 다 주무시는 밤 비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에 앉아서 앞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우리 막내가 글쎄 계속 그 불이 꺼진 캄캄한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승객들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뭐 담요가 이렇게 떨어져 있진 않은지도 봐주고 그리고 그 AV 있잖아요. 화면 모니터가 켜져 있으면은 잠잘 때 눈이 부실까 봐 그거를 하나하나 다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근데 또 고대 보이기도 해서 누구씨 일로 와서 앉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저는 승객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직업을 바라볼 때 서비스인 혹은 뭐 안전을 지키는 안전 요원의 관점이었지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 친구한테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일을 제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충격이었던 일인데 그 막내 후배는 아직도 비행을 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승객을 대할 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할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작은 어떠한 출발점이 되겠지만 내가 사실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 밖에서 보는 것과 그 직업을 실제 행하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들어가면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놀랄 겁니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직업을 하면서 사람에게 봉사를 할 수 있어?' 혹은 뭐 '비행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줄 거야.' 여러 가지 나만의 이러한 직업 철학이 있다면 그 힘듦을 넘어선 여러분들이 즐거운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직업 철학을 꼭 만들어 달라는 점 그리고 자신감 가지세요. 어저께 대한항공 영상 면접 발표가 있었어요. 영상 면접 안 봤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 이게 난리가 났어요, 어저께. 그래 갖고 그러한 탈락을 맛보면 그 자신감이 후두두둑 떨어지죠. 근데 괜찮아요. 원래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돼. 누구나 실패를 하는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딛고 일어서서 더 열심히 해서 아시아나 영상 면접 합격하면 되지. 그리고 취업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진짜. 그래서 좀 자신감 가지라는 말, 회복을 빨리 하시라는 말, 이야기를 위로를 드리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 자기 개발하셔야 됩니다. 스펙업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인생의 지도에 목표와 비전을 세우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만남이 어떠한 하나의 점을 찍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했지? 했는데 나중에 쓱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때 그 일을 했구나. 내가 이게 되려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었구나.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또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생의 점들을 아주 멋지고 예쁘게 찍어 나간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력 사항이 되고 그리고 비행을 할 때도 너무 멋진 승무원으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생의 지도의 목표와 비전을 정확하게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Q&A를 간단하게 한번 아무거나 물어봐요. 너무 편하게 물어봐. 궁금했던 거 솔직히 많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돼요.
없어 없어요? 진짜 막 물어봐도 돼요. 이거 흔치 않은 기회인데. 네. 네. 엄청 힘들진 않아요. 아 근데 요즘은 좀 안 주긴 해. 근데 이게 항공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어떤 한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있어요. 1 년의 교육을 주고 그리고 쉬는 날 오프 때 본사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녹음을 뜨는 거지. 그 녹음 파일을 이제 교관님께 강사님께 이제 보내면은 그걸 평가해서 다음날 이제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요즘에는 대한항공이 그 프렘이라고 해서 준비된 녹음된 방송을 틀어요. 그 약간 뭐랄까 방송 품질의 일관성? 수준 높은 방송 위에 근데 그 외의 항공사들은 다 승무원이 생방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가르쳐 줘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유튜브 있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고마워요. 봐주고 있어? 거기에 많아요. 제 유튜브에 많습니다. 좋아요. 또 다른 질문. 어. 나한테 말해 줄래요? 그럼 내가 말해 줄게요. 피드백 해 줄게요. 토익 어떻게 있어요? 700. 예. 오. 잘했어, 잘했어. 근데 다 너무 평균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 합격하는 이런 친구들의 평균 스펙이 토익이 750 그리고 토스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IH 그리고 무언가 내가 언어 전공자야. 그러면은 1어 전공이면 JLPT N2 그리고 이제 중국어면은 HSK 4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만 있는데 약간 평균이라서 AL이 있다고요, 토스? 음. 토익을 800 이상 가던가 제2 외국어 하는 거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800 이상으로 높이거나 아니면은 제2 외국어를 하는데 근데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면접에 힘을 써 보세요. 면접에 집중을 해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어. 근데 평균 이하였다면은 약간 그거를 맞추라고 할 텐데 괜찮아요. 일단은 면접에 집중해 보세요. 아셨죠? 좋아요.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끝나고 또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살면서 이렇게 두세 분 놓고 강의를 했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이제 님스카이도 많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꿈을 이뤄서 비행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